자,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김병주 의원이 지적을 하자 국방부가 부인을 했었죠. 최근 국방부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을 대통령실은 간첩이 아니라고. 김병주 의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의원님 군에 몇 년 계셨습니까? 군복 입은 지 39년 있었죠. 그리고 네. 별을 몇 개 다셨습니까? 네 별이 개, 4개 아닙니까? 별이 4개. 최고계까지 올라갔었죠. 별 4개에다가 한미연합 부사령관 하시지 않았어요? 예. 미사일 사령관 하지 않으셨어요? 네, 군단장도 하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의원님을 간첩이라고 지금 예, 적과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던데요. 네. 너무나 황당하죠. 그리고 참 그렇게 북한과 대통령 간첩 아니냐고 공격한 이유가 무인기가 아무래도 그 용산 인근에 처져 있는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 같은데 네, 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국방부가 아니다 부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 그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 의장이 보고했어요. 그 보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추정을 했는데 네. 보고할 때 보면은 북한 무인기가 네. 이렇게 서울 상공을 지나가는 궤적을 보고했습니다. 서울 지도 위에다가. 잠깐만요. 저희 그 네. 지도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도를 그 잠깐 띄워주세요. 궤적을 예. 보고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정보가 없어서 그 뉴스에 나오는 정보 보면은 서울 북부까지 저 화면에 나오는 네네, 저 화면에 나오는 저거를 공개했다는 거죠? 지도를 보고했죠. 네. 국방이 열리기 전까지는 서울 북부까지 왔다 갔다 해서 네. 은평구 정도 찍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국방이 열리는데 보고서가 딱 펼쳐 보니까 저 지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 예. 지도 딱 보시면 어디요? 강북 지역을 휩쓸고 갔잖아요. 은평구, 종로, 뭐 동대문구, 광진구까지 이렇게 저 옆에 있던 김영배 의원도 어이구 우리 지역구 성북구도 지나갔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국방위에서 먼저 제기를 했었고요. 이 저게 정도- 원래 저걸 보고할 때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했었어야 저 돼요. 위에 예. 비행 금지 구역이 구역은 이렇게 어디고? 있는데 네. 무인기가 이렇게 날랐으니 예. 비행 금지 구역 거의 가까이 온 거 아니냐? 네. 그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가 감시 구역이라든가 민간 항로라든가 이런 걸 표시했었어야 돼요. 하늘에. 네. 일부러 표시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저거 남산 일대를 지나가는 데에서 질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나온 예. 그 항적에다가 예. 비행 금지 구역이 어떻게 설정돼 있지 그림을 그려보신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미 비행금지 구역은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있어요. 어디까지가 비행금지 구역. 뭐 아무것도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공개한 예. 무인기 항적 네. 거기다가 지금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딱 오버랩을 시키니까 네. 겹치는데? 네. 그거- 머릿속에 제가 비행금지 구역이 있으니까 저좀 겹치겠다 해서 제기했는데 아니라 해서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야 지도 컴퓨터에 3.7km 동그라미 그려봐. 동그라미 2개 그려봐라. 왜냐하면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간제로부터 2개를 그리니까 위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그- 2개 그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그라미 2개 그리시니까 걸리네 한쪽에. 저도 네, 이 그림 네.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그리신 그림 아니에요? 예. 그죠? 좀 예. 떠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2개가 네, 비행 금지 비행금지 구역이고 구역이고요. 예. 위에 빨간 선이 지금 예. 왔다 갔다 하는 예, 무인기. 위에서는 국방부에서 제기한 거고 저는 비행금지 구역 빨간 거 2개만 그려본 거예요. 걸리는 장. 위에 빨간 게 지금 예. 항적인 거죠. 네, 항적이죠. 이렇게 길게 왔다 갔다 예, 하는 예. 게 그거는 국방부에서 그려준 항적입니다. 항적 그대로 지도에 네. 올려놓고 네. 그 지도에다가 비행 금지 구역을 동그라미 그렸더니 걸리네. 네, 그래서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들 그 전비태세 검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하고 대비해라. 이것은 진짜로 합당한 합리적인 의심이고 또 그 권고를 했는데 그걸 의원님 합리적 의심도 아니고 그냥 동그라미에 걸리네요. 네네 그렇죠. 콤파스로 그리니까 걸리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심은 저만 한 것이 아니라 김영배 의원, 서른 아, 의원도 했고 심지어 지금 국방위원장 하는 한기호 의원께서도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 것인데 한기호 의원한테는 간첩이라고 안 몰고 저만 간첩이라고 몰더라고요. 간첩이라고 몬 거는 그러면 정말로 이걸 알아내기 어려운 과정이었으면 모르겠어요. 예. 간첩이라고 몰아볼까?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런 발상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건 동그라미 두 개 그렸더니 바로 걸치는데 여기다 네. 대고 간첩이라고 한 건 이거는 뒤집어 씌우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아마 저는 그것이 무능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머릿속에는 비행금지 구역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안보실장, 경호처장은 비행금지 구역이 머리에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니까 우리 몰랐는데 왜 김병준 알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고 이건 알면서 은폐했을 수가 있죠. 동그라미 그릴 줄 아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겠구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끝나고 김은혜 수석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알았냐? 예, 어떻게 알았냐? 동그라미를 그릴 줄 아니까 알지.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의힘이 호응해서 간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당과 그 정부와 국방부 정부와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 수가 있겠구나. 당정대가 공작 정치를 하는구나 해서 제가 저런 얘기 군인으로서 이적행위나 간첩 가장 안 좋은 단어고 제 모든 걸 흔드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잠이 안 오면서 한편으로는 과거에 운동권에서 계시던 분이나 또는 정부를 비판했던 분들이 간첩으로 이렇게 몰려서 억울한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그 의원님 지금 군에 38년이 있고 네, 한미연합 부사령관하고 미사일 사령관하고 별 4개 달았고 네, 지금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겠어요? 요새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요. 제가 간첩으로 몰려 있는데 저 아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도 또 몰릴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막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군이 이 비행 금지 구역을 걸쳤다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비난이 올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묻어둔 거잖아요. 비행금지 구역에 걸쳤다든가 침범됐다고 하면은 이 불똥이 대통령실로 뛰니까 그걸 어떻게든 국방부는 막아 보려고 했던 것 같고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제가 아픈 부분을 계속 찌르니까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예. 청와대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대응 매뉴얼이 딱 짜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옮기고 나서 새로 설정됐지 않습니까? 네, 비행 금지 구역 예. 축소되기도 했고 예. 그러면서 이 대응 체제가 긴밀하게 돌아갑니까? 이번에 그것이 이번에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예. 잘 안 돌아가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사실은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예. 방공 진지라든가 이런 것이 촘촘하게 예. 잘 돼 있었고 70년 동안 구축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방공 전혀 많이 바꾸었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면 훈련도 많이 하고 시스템도 계속 보강해야 되는데 아직 시스템도 완전히 보강이 안 된 것 같고 그럼 또 경호처와 수방사와 합참 간에 연계된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현행 작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 탓하잖아요. 예. 참 신기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군에서는 현행 작전의 실패는 현재 지휘관이 즉 과거 지휘관을 탓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아니, 군 통수권자가 예. 지금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무인기 문재인 정부 때는 무인기가 37일간 누비고 다니는 건 몰랐다 이런 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도 1917년 6월 달에 뭐 무인기가 발견이 되고 37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2017년입니다. 예, 37일간인가 뭐 돌아다녔는데 몰랐다 의원님 이렇게. 1917년이 아니라 예. 2017년 2017년. 2017년. 100년을 당기셨어요. 예. 2017년 6월에 이렇게 했었는데 몰랐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과 다르죠. 그 비행기 그 무인기가 5월 2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5월 2일 날 그 대선도 하기 전이에요. 예, 5월 2일 날 성주 가서 사진을 찍고 한 5시간 반 비행을 하다가 떨어졌죠. 추락이 된 겁니다. 거기 엔진에 기름이 떨어져서 아마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한교안 대리태세였고요. 네. 그리고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거거든요. 취임 후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거꾸로 아닙니까? 네, 네, 한교안 대행 체제에서는 5시간 동안 비행하다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네, 몰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걸 찾아낸 거죠. 네, 근데 조호영 원내대표는 37일간 몰랐다. 네, 37시간이 아니라 5시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예. 한교안 대행 체제에서 그리고 또 왜 문재인 따라가다가- 대통령 때는 뭐 그런 것들을 못 봤느냐 계속 하는데 사실 그 당시는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도 초기에 그거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당장 우리 기술로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느냐를 따졌는데 그 당시는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11세트를 들어와서 소형 무인기. 예, 예.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 SSR이라는 레이더를 11세트를 들어와서 아주 촘촘히 그 청와대 주변과 주요 건물 지역에 배치를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왜 못 예. 찾는 겁니까? 그것을 감지 못하는. 이전했는데 예. 위치들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레이더는 제일 높은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360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인왕산이나 북악산은 제일 높은 지역이라서 아하. 저도 그 올라가 보면 사방이 확 트있고 그러니까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레이더도 다 관측되잖아요. 용산은 이미 거기 빌딩 숲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산에 갔으면은 제가 봤을 때 남산 위라든가 예. 그 한남동 간저 바로 위 매봉산 이런 데 올려야 되는데 남산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남산 타워도 있는데 방공진지를 그리고 또 그 주변은 설비가 없는 게 아니라 예, 이 부적절한 위치에 그렇죠. 대통령실이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용산 집무실 또 부근은 빌딩 숲으로 돼 있잖아요. 그 빌딩 숲은 민간 빌딩 숲이거든요. 민간 아파트든가 기업 아파트인데 그 옥상에 올리려면 협조도 어렵고 그 레이더가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군부대 안에 그걸 설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낮아지고 예. 위치가 예, 물론 빌딩 위에 민간 빌딩 위에 보니까 몇 개 올린 거는 있어요. 몇 개 정도 그렇지만은 대다수는 군부대가 통제하는 건물이라든가 군부대 안에 설치하는 거 낮은 데 있잖아요. 그럼 앞에 빌딩에 가리니까 그래서 그 궤적도 계속 추적했느냐 하니까 추적하다가 끊겼다가 추적하다 끊겼다 하는 것이 추적했는데 앞에 빌딩에 가리면 끊기잖아요. 그다 다시 추적되고 이런 현상이죠. 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설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설비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 대통령실이 자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탐지에 한계가 있고 네. 그러면 지금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다지.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9개월 전부터 용산 이전으로 하게 되면은 방공진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런 소요도 있고 거긴 적합하지가 않다 했더니까 뭐 방공진지 추가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군사 보호구역이 설치돼서 그 주변에는 시민들이 건물도 잘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실 인수위에서는 추가 진지 설치 없다 방공진지 그렇게 하고 민간 피해 안 주겠다 하니까 할 그러다 데가 보니 없는 이런 일이 거예요. 벌어지는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9개월 전에도 지금 평시에